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내 집 마련은 현대인들의 꿈이라고 부를 정도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의뢰에 거쳐가는 주거 유형이 전세나 월세죠. 이번에 서울시가 시내 지역별 월세를 조사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관계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비가 오면은 출퇴근길이 고되죠. 차도 막히고 옷도 젖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겨울 가뭄 때문에 농업 용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요. 안성 지역 저수율이 49.7%로 심각 단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온 비가 예년 평균의 3분의 1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면 걱정입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리스믹스의 There Must Be an Angel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시내 월세 계약을 조사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값이 비싼 지역의 월세가 덩달아서 비쌀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조사가 된 건지, 서울 월세 계약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지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의 송호재 과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여쭤보죠.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월세 계약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 대상하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조사 대상은 25개 자치구의 그 순수 월세와 그다음에 보증구 월세를 포함해서 월세 계약으로 전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가장 비싼 곳은 전체적으로는 용산구로 평균 월세가가 평당 13만 9천 원이었고요. 예. 청년층의 경우에는 가장 비싼 곳은 동작구로 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싼 곳은 용산이었는데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20세에서 39세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고 청년층 때 월세는 동작구다. 동작구는 노량진이 있는 곳인데,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싼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 가장 싼 곳은 도봉구로 4만 4천 원이었고, 청년층의 경우에도 도봉구가 4만 9천 원으로 제일 저렴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이게 3.3제곱미터당 기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예, 그 이유를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평균 월세가가 가장 비싼 곳은 용산구인데, 여기는 중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이고 또 교통 요충지로서 또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동작구의 경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노량진 고시촌이나 그 학원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통학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타 지역보다 선호도가 높아서 월세가 높은 곳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가깝고 직장도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많아서 비싸게 된다. 가장 비싼 지역이 용산구라고 하셨는데요. 3.3제곱미터당 13만 원을 넘는다고 했는데 그 뒤따른 지역들은 어디였습니까? 예, 용산구에 이어서 이제 비싼 곳이 동작, 서초, 강남으로 각각 10만 7천 원, 9만 원, 강남 같은 경우는 8만 6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매매가라든지 전세는
뭐 전통적인 강남 3구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3.3제곱미터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예, 월세만 따진 건가요? 아니면은 뭐 보증금 같은 것도 합쳐서 계산을 한 건가요? 순수 월세고요. 예.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대상은 보증금이 작은 월세가 많은 보증부 월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총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총 건수가 총 건수는 약 4,5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것이 의외로 강남 서초가 한 3위 정도에 위치했잖아요. 가장 비싼 예, 곳 순위를 예. 따지니까. 예. 3.3제곱미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남 서초가 그래도 비싸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3.3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맹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 확정 일자분을 제외하고 예. 소규모 월세와 그다음에 순수 월세를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여기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이 많을 거고요. 예. 단년층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뭐 강남이 비싸다 예. 하고는 좀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됐나요? 조사 방법은 이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하는 월세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직접 얼마라고 적어서 낸 것을 이제 다 추려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월세하고 기간, 그다음에 보증금, 그다음에 주택의 규모, 방수 이런 걸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택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조그마한 뭐 고시촌 뭐 2평짜리 작은 방에서부터 뭐 방 3개짜리 넓은 집도 있는데 유형별로 월세 평균은 어떻게 달랐나요? 유형별로 보면 이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6만 2천 원 정도에서 7만 1천 원 정도 사이고요. 아파트가 예상으로 7만 원 정도. 제일 비싼 데는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원룸 이런 준주택이 10만 9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요 대학가가 있는 곳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이 있는 곳 그런 청년층들이 많은 월세 계약 그 월세가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예, 청년층 월세 계약 건수가 많이 조사되고 이제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악, 이런 마포, 동작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고시촌 주변으로 동작 같은 경우는 13만 원, 그다음에 마포와 관악이 약 9만 2천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월세 계약이 많은 데가 월세가도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청년층이 많은 곳이 오히려 월세가가 높았다. 이거 어쨌든 기준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3.3제곱미터 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 주택 그 가격을 표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 평당 얼마다. 아파트도 팔 때 평당 얼마다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월세도 만약에 뭐 10평을 빌렸더라도 한 평당 얼마다. 만약에 평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10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좀 알기 쉽도록, 뭐, 1000에 50, 뭐, 500에 30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조사된 것은 없나요? 그렇게 조사된 것을 저희들은 순수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예. 조금 처음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듣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여쭤본 거고요. 예. 장년층이 세대주인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청년들하고 유형이 어떻습니까? 예, 장년층 같은 경우는 청년층하고 다르게 이제 가족 단위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보다는 주거 지역을 선호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 뭐 장년층이 세대주인 경우는 좀 오래 사는 그리고 다가구인 경우가 그러니까 가정 구성원들이 많은 경우가 있었군요. 예.
주거 기간도 청년층에 비해서는 좀 더 길게 나타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월세 계약금 비율이 좀 더 높았고 월세가가 더 높았고요. 예, 그리고 뭐 직장하고 학교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장년층들보다 청년층이 오히려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서울시 월세 계약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추가해서 향후 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앞으로 이 조사 자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저희들 월세 계약 조사 자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확정일자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통계 자료와 함께 그 서민 주거 부담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자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청년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 월세 보증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주택에 대한 바우처 등 같은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 조사도 예정돼 있나요? 예, 추가 조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순수 월세하고 보증 월세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표본수가 아직까지는 한 6천 정도, 7천 정도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자료를 구축하고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앙 정부에서 받아들여져서 법 제도화된다 그러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된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서울시 그 부동산 포털에다가 예. 이 자료들을 올릴 계획입니다. 예. 서울시 부동산 포털을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 거기서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 팀의 송호재 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주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앞서서 1부에서 월세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6201번님이 쉽게 이야기해서 돈 없는 사람이 비싼 월세 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 그 동작구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분들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데 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월세가 비싸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이어가죠.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김종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데일리씨 레몬천. 상큼하게 플러스. 생기 있게 플러스. 마셔라. 데일리씨 레몬천. 리얼 레몬 과즙과 32개 레몬 분량의 비타민C로 상큼함을 채우세요. 매일매일 매력 플러스. 데일리씨 레몬천 C 플러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통계를 보면은 국내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인천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가고용정보망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일자리 센터의 2016년 말 취업자 수가 36,873명으로 전년도 27,816명보다 32.6%인 9,057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구는 계양구로 2015년보다 3,547명이 더 취업해서 89.5%인 1,675명이 증가됐고요. 다음으로는 남동구, 서구, 남구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취업자 수 증가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하고 그 기업과 연결해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각 공구의 일자리 센터는 10곳이 있고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3곳,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노인 인력 개발 센터가 각각 8곳이 있는데요. 예. 그 밖에도 유무료 직업 소개소가 489곳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과 또 인재를 찾는 기업은 인천광역시 일자리 종합센터 전화번호 1600-1982번이나 해당 공구 일자리 센터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일자리 정보와 또 필요한 인재를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인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1600-1982, 1600-1982, 1600번에 1982번 인천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쓰실 때는 032 지역번호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인천시의 환경 주권을 위한 중요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시가 수도권 매립지 매립 실시계획 변경고의 승인고시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 처분의 배경이 된 사자 협의체 합의는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해 오면서 반복됐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 시의 인센티브를 정한 건데요. 예. 이번 승소 판결은 법원이 사자 협의체의 합의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법원의 판결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인천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환경 주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건가요? 네. 이번 판결로 수도권 매립지 제1 매립장과 기타 부지를 포함한 경인 아라뱃길 주변에 테마파크와 복합 쇼핑몰을 수상하게 되면은 이 지역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조속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고병원성 AI에 이어서 구지역 발생까지 겹치니까 축산농가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인천시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시가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료 구매 자금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사료 구매 자금은 새로운 사료 구매와 기존의 외상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원이 되고요.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한유구,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기타 가축 농가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어떤 점이 지원이 되고 어떤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원 내용은 융자 100%의 금리 1.8%로 2년 일시 상환 조건이고요. 예. 지원 금액은 농가당 지원 한도 내에서 사육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사업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예. 선정된 농가에서는 그 추천 통보서를 지역 그 농협이나 축협에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축산농가는 군구, 그리고 농가에서는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 제출하면 되겠군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애시드 하우스킹의 Forgive and Forget 듣고요. 건강한 이야기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소고기, 돼지고기 얘기를 좀 할까 하거든요. 아하. 예. 안 그래도 구제역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단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먹어도 괜찮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환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제역에 감염된 소돼지를 먹었을 때 나도 그 병에 걸리면 어떠냐. 어허. 두 번째는 이 구제역으로 앓고 있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 것인가. 아하.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우선 구제역이라는 그런 병은 사실 소, 돼지 같은 그런 동물에만 걸리지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 치더라도 사람이 감염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고요. 음흠. 두 번째는 이 소, 돼지를 도축할 때는 이 앓고 있는 소돼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도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한 소만 도축을 하기 때문에 이 소나 돼지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이 소고기, 돼지고기 관련해서 생활에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생방송으로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고가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기업들에서 네. 근데 소고기가 보통은 돼지고기보다 비싸다 보니까 네네. 건강에도 소고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도 계시던데 어떨까요? 예, 외국에서 고기를 한번 사 드셔보시면 놀랍니다. 왜 여기는 돼지가 더 비싸지? 이런 나라가 맞아요. 많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돼지보다 귀하고 또 그 맛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지.
거지 사실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더 고가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둘 다 괜찮은 그런 육류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각자 고기 부위 중에서도 예. 살코기만 있어서 좀 퍽퍽한 느낌 드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은 예. 기름 잘 흐르는 부위가 있잖아요. 예. 저는 기름이 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예. 뭐 돼지고기도 그렇고 뭐 닭고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그런데 건강에는 목살처럼 좀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은 부위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내 고기 가격이 외국하고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 외국은 기름이 적은 건강한 육류가 더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이 적절히 있어서 식감이 좋은 고기가 더 비싸거든요.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특히 지방 섭취가 많으면 곤란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특히 이 기름이 적은 부위를 드시라고 많이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구울 때 기름을 쫙 뺄 수 있도록 좀 더 이게 바삭바삭할 정도로 구워서 먹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보통 저는 프라이팬보다는 그릴에 구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기름이 빠져나가게. 예, 기름이 좀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게 바싹 태우면은 또 그 자체도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예. 조리 과정에서 프라이팬에 하게 되면은 기름이 빠졌다가 또 다시 스며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릴에 하게 되면은 기름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름을 덜 먹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기름을 어쨌든 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는데요. 네. 지금 9345번님이 요즘 마트에 가면요 멕시코산 대패 삼겹살 그리고 뉴질랜드산 차돌박이 이런 수입 냉동고기를 싸게 팔던데요. 네. 먹다 남으면 그냥 냉동실 넣어서 보관하면 되니까 편하기도 해서 종종 사 먹습니다. 네. 수입산 냉동고기 몸에 안 좋진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셨네요. 사실 냉동고기도 뭐 일정 기간 이내에 판매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냉동이 되면 변질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저는 거꾸로 이제 마트에 가보면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유독 그런 기름이 많은 돼지고기 같은 그런 육류들이 5대양 6대주 고기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고기를 도축을 하게 되면은 부위별로 일정량이 나오게 되는데 예. 한국인이 기름이 많은 부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기름이 많은 부위가 다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보관하는 데서 뭐 유통상의 문제는 없지만 가정에서는 신경을 써서 뭐 1년 묵은 고기 같은 거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 깜빡하고서 오늘 꺼내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거 곤란하고 또 예. 한 번 해동했던 것을 다시 얼리는 거는 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구워서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국거리로 넣어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우선순위를 정하자면은 어떤 게 건강에 가장 유익할까요? 네, 1, 2년 전에 사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연구소에서 이제 육류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해서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기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가공육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기를 조리할 때 훈제라든지 발암물질이 발생되게 조리하는 데서의 위험성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소고기든 돼지고기를 드실 때 뭐 쪄먹던가 국에 넣어 드시거나 가볍게 다른 채소와 볶아 드시면은 건강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식품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훈제를 한다든지 숯불구이를 한다 뭐 가끔은 괜찮지만 예. 이런 조리법을 자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육류를 드실 때 신선한 채소를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발암 위험성은 감소하면서도 영양 균형도 생기거든요. 예. 우리 고기 문화가 좋은 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맞아요. 쌈 채소 여러 가지 채소를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장점을 잘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왠지 고기만 먹었을 때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 죄책감을 좀 덜어주는데 채소가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공육, 뭐 훈제나 그런 것처럼 불에 직접 닿게 조리하는 것을 좀 주의하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쪄먹는 게 네. 좋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8337번님이 저희 엄마 냉장고에 보면은 2년 된 냉동 소뼈가 있습니다. 먹으면 무슨 병이 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소뼈네요 이번엔. 예, 물론 굉장히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냉동 자체가 아주 기간이 길어질 때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좀 어렵고요. 예. 또 가정용 그런 냉장고가 가끔은 그 안에 온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은 과감히 안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년이면은 군대 보낸 아들내미 다시 전역하는 그 정도 시점이 되니까 좀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6705번님이 보통 돼지 기름은 몸에 안 좋고 소기름은 몸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기름 많은 고기 먹을 거면은 소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네요. 사실 그 육류의 기름이 100% 포화 지방은 아니고요. 예.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육류에 따라 조금 비율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어떤 육류의 지방이든 많이 섭취하게 되면 포화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건 틀림없고요. 또 하나 포화 지방이든 불포화 지방이든 간에 열량은 상당히 높은 지방이기 때문에 적정한 양은 괜찮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좀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고기랑 먹을 때 된장찌개하고 쌀밥하고 같이 먹잖아요. 탄수화물 그렇죠. 섭취 너무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사실 밥 중심의 우리 한식 문화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딱 예외가 우리 회식 문화 때나 고기를 갖다가 오늘 마음껏 먹자 할 때 정말 배불리 육류 섭취를 하고 배가 부른데 꼭 끝에 밥하고 된장이나 면을 먹지 않으면 안 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 부분을 좀 자제하셔야 이 즐거운 회식이 그 체중 증가로 연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마무리 냉면, 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제를 해야겠네요. 자, 끝으로 하나 짧게 더 들어보죠. 소고기, 돼지고기 섭취를 좀 자제해야 되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되는 환자분들이나 또는 그 고지혈증 또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고기를 드시되 최대한 기름이 없는 부위를 드시는 노력. 이 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소고기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마빈 게이의 Mercy Mercy M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ngs ain't what they used to be.